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싱가포르 A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의 KII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죠.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즉 PEI로 구분이 됩니다. 싱가포르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KII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PEI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 PEI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SSG라고 하는 그 감독 기관에서 모든 PEI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SWDA로 명칭이 바뀌었죠. 자, 저희 싱가포르 KII 컬리지에는 단순히 여러 싱가포르의 튜션 센터들처럼 한두 과목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입학과 졸업, 이 정식으로 그 코스를 풀타임으로 이수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저희 KII 컬리지에서 자체적으로 졸업장이 수여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KII와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싱가포르 문의를 한국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 싱가포르 KII로 문의가 가시면 싱가포르에서 답장이 가고요. 한국의 KII로 문의가 오시면 한국에서 답장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 A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의 A레벨은 3개의 H2 과목, 그리고 H1에 해당하는 GP, 제너럴 페이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대학 입학 점수의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 워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패스 페일로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의 H2 과목에 추가로 4번째 과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각 과목들은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과목들과 전공의 적합성이 맞아야 됩니다. 크게 보실 때 이 3개의 H2, 이 과목이 영국 기준으로 A2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싱가포르는 H1, H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위 과정은 H3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싱가포르 A레벨은 정식 명칭이 싱가포르 캠브리지 GCE A레벨입니다. 영국의 A레벨과 같은 A레벨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싱가포르 자체,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의 그 시험 감독청이죠. SEAP,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가 함께 운영하는 싱가포르식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JC 여러분들 아시죠? JCMI, 싱가포르의 고등학교 과정인데, 이 고등학교 또는 프라이빗 캔디데이트, 이렇게 스쿨 캔디데이트과 프라이빗 캔디데이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같은 그 자격으로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인데, 한국식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검정고시지만 영국과 싱가포르 같은 이런 구조는 내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싱가포르의 NUS와 NTU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QS 2027 조사에서 NUS는 세계 10위를 차지했고요. NTU는 세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이고,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싱가포르의 NUS, NTU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와 아시아권 취업 연결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다 아시겠지만 영어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A레벨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에 연관된 주요 과목들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A레벨이 이수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주니어 컬리지 기준입니다. 싱가포르는 고등학교를 주니어 컬리지, 즉 JC라고 부르는데 1학년, 2학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심화로 들어가죠. 간단히 얘기해서 인터내셔널 A레벨과 비교를 하시면 AS, A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A레벨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1, H2가 있고, 그리고 심화 과정인
H3가 있습니다. 일단 H1은 난이도가 그렇게 깊진 않은 폭넓게 교육을 하는 구조라면 H2는 대학 입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H3는 최상위 심화 과정인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일부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죠. 따라서 H2가 대학 입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H2 과목의 3개가 그 대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H3는 점수 계산보다는 그 학업의 깊이와 그 지원 경쟁력의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을 면제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평가에서 이 학생은 이 학과에 굉장히 적합한 학생이다라는 일종의 참고,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H2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과목 조합은 이제 제너럴 페이퍼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싱가포르 A레벨은 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분류는 H1으로 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워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H1에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주력 과목인 거죠. H2의 최소 3과목. 그리고 네 번째 과목으로서 H1이나 H2 아무거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로 보실 때 올해 입학 2026년도 입시부터 싱가포르의 그 A레벨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 보실 때는 H2를 3과목 하고 추가로 H1에 1과목을 했죠. 그리고 별도로 제너럴 페이퍼 GP를 했죠. 근데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인들 기준으로 물론 영주권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마더텅 랭귀지라고 해서 그 모국어 과목을 또 이수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젝트 워크가 있죠. 프라이빗 캔디데이트의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워크가 PW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캔디데이트는 GP에다가 H2 과목을 3과목,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고요. 네 번째 과목은 옵션입니다. PEI,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이죠. 그 사립학교들, 저희 KII 컬리지와 같은 학생들은 Private Candidates로 분류가 되어서 그 아까 이수 과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Project Work가 면제가 되고 GP, H2 3과목까지가 필수, 그리고 네 번째 선택 과목 이렇게 이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죠. 아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프로젝트 워크를 패스해야 되면 1과목이 더 늘어나는 건데 이 프라이빗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면 1과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라이빗 캔디데이트는 PW가 면제가 되고요. 입학 심사에서 이걸로 인해서 절대 불리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입시만 중점적으로 보실 때 하나의 프라이빗 캔디데이트의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워크가 뭐냐? 실생활 문제를 주제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과목인데 보통 주니어 컬리지 1학년 때 이수를 하죠. 그래서 이 과목들은 나중에 그 점수가 아니라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만 평가가 되고요. 반드시 학교 그 스쿨 캔디데이트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PW 과목을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A레벨은 단순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트라스팅 서브젝트라고 해서 반대 계열 과목을 꼭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과 학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보통 영국 A레벨 준비하실 때 수학, 과학 이런 과목을 준비하시는데 싱가포르 A레벨을 준비하시려면 이렇게 인문,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섞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계열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코노믹스나 뭐 잉글리시 리터처 이런 문과 과목을 하나는 이수를 해야 되죠. 뭐 이게 뭐 H1이 될 수도 있고 H2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는 사항은 일단 NUS, NTU를 목표로 하시면 H2를 네 번째 과목으로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과목이 성적이 낮아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낮으면 그냥 폐기 처분되고요. 성적이 좋으면 그게 세 번째 과목으로 갈 수 있죠. 단 필수 이수 과목이 성적이 낮아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필수 이수 과목은 그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학과별로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메디슨, 뭐 사이언스,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로, 소셜 사이언스 각 학과, 전공에 따라서 필수 이수 과목들, 뭐 매스라든지 또는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 또는 그 제너럴 페이퍼, 영어 능력이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신데 이런 중요한 과목들은 그 해당 학과를 가기 위해서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자, 싱가포르 A레벨 성적 체계는 이렇습니다. A, B, C, D, E, S, U. 자, A스타가 없습니다. 영국과 달리 A스타가 없고요. 그 다음 랭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H2에 A를 받으시면 이제 최고 점수죠. 20점이 되고 또 H1에 뭐 GP가 되겠죠. A를 받으면 10점으로 평가가 돼서 총 70점 만점입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최고 성적 다 올 A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10점, 20점씩 해서 총 70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H2 과목은 대학 당락에 직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부터죠. 입시가 바뀌어서 기존의 90점 체계에서 이제는 70점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올해 시험 본 학생들부터 70점 체계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H2가 3과목에 H1이 1과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GP, PW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제 70점 체계에서는 GP가 그냥 이 H1의 1과목이 필수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어차피 GP도 H1에 해당하지만 그냥 바뀐 체제로는 H2의 3과목과 GP 1과목이 필수고 그리고 스쿨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PW에서 패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을 공부하죠. 명문 학교 학생들은 4과목, 5과목 합니다. 하면은 뭐 더 많다고 그게 그 플러스 포인트 뭐 7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4과목, 5과목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90점 체계 때부터 많이 공부한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많이 공부를 했죠. 저희 싱가포르에 계속해서 2017년부터 튜션 센터를 운영했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해 그쪽 그 튜터들 있죠. 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NUS, NTU 출신들 다 막론하고 뭐 영국 대학은 뭐 3과목만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케임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출신들 보면 A레벨 과목이요. 상위권 싱가포르의 명문 학교들 있죠. 레플스 컬리지라든지 뭐 이런 최상위권 그 주니어 컬리지 출신들은 A레벨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법대를 간다고 해서 그냥 뭐 소셜 사이언스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문이과 섞어서 다 합니다. 자, 랭크 포인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에서 다 A를 받았다. 그러면 20점, 20점, 20점. 그리고 GP에서 10점 받았다. 그럼 70점 만점이죠. 뭐 성적상으로 보면 NUS 합격입니다. 그리고 PW는 그냥 패스, 페일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학 자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은 전혀 불리하게 작동되지 않고요. 유리할 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과목이 B, C 나왔는데 네 번째 과목이 A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세 번째 과목으로 가게 되겠죠. 매스에서 A를 받고, 이코노믹스에서 A를 받고, 피직스에서 B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점, 20점, 17.5점, 그리고 GP에서 A를 받았을 때 총 67.5점이 되는 거죠.
이런 점수 하나하나 차이가 단순히 A와 B 차이지만 이 소수점 차이로 인해서 싱가포르도 당락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주요 대학, NUS, NTU, SMU가 되겠죠. 랭크 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올해부터 70점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90점 체계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안정권이죠. 안정권인 경우에 90점 만점에 대략 87.5점, 안정권이죠. 거의 90점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값을 보시면 84점, 그리고 NTU 82점, SMU 78점. 아무래도 선호도가 되겠죠. 이렇게. 선호도. 1, 2, 3. 선호도. 물론 학과에 따라서 누구는 NTU를 가고 누구는 SMU를 갈 수 있겠지만 대학교 브랜드를 보시면 싱가포르인들도 당연히 NUS가 최고의 대학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70점 체계로 단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성적은 절대값이 아니죠. 이게 내년쯤 되면 이제 대학에서 공개를 하겠죠. 왜냐하면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몇 점을 이번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당락이 다 나왔겠죠. 당락 결정이 싱가포르 A레벨 출신들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90점을 70점으로 봤을 때 한 85점 정도는 66.1점 정도로 볼 수가 있고 80점 정도는 62.2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H3는 이 랭크 포인트 계산 과목이 아니고요. 그냥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원한 학과에 또는 그 학과에서 인터뷰를 보거나 그럴 때 전공의 적합성을 참고하는 그런 과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나 상위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H2에서 3과목 제너럴 페이퍼 들어가죠. 그 다음에 PW 프로젝트 워크 패스가 돼야 되고 마더텅 랭귀지는 보통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캔디데이트는 이 또한 면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경쟁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IGP 지난 해에 그 합격자들 성적을 싱가포르의 주요 대학들 NUS, NTU, SMU, SUTD 등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그 70점 체계로 바뀐 건 이제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 준하게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대학별로 홈페이지를 보시면 AAA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안정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시면 사실 이게 NUS에서 이제 따온 건데 법학과라든지 의학, 덴티스트리, 치의학, 공학 쭈루룩 있는데 대부분이 안정권은 다 올 A입니다. 올 A이기 때문에 일부 몇 개 학과들을 제외하고요. 다 올 A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일단은 합격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보시면 어떤 학과는 CCC를 받고 합격을 하고 그랬지만 거의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US, NTU 이쪽을 최소한 노리신다면 최고 성적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메디슨이죠. 그 다음에 로 이런 학과들은 단지 A레벨 성적뿐만 아니라 인터뷰가 있고 별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게 좀 많죠. 성적은 당연히 높아야 되고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한국의 입시가 수능을 보면 결과가 나오고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싱가포르의 A레벨 결과가 2월 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3월 19일까지 지원을 마감을 하죠. 싱가포르 A레벨 출신자들은 대부분 3월 19일이 지원이 마감이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들, 싱가포르에 예를 들어서 NUS 하이스쿨 이쪽 학교들은 다른 주니어 컬리지보다 좀 일찍 졸업을 해요. 한 달 정도 일찍 졸업을 하고 자체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12월 말인가 마감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A레벨 출신자들은 3월 19일이 지원 마감이고요. 참고로 영국 A레벨로 대학을 지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2월 말일이 또 지원 마감이고요. 그건 국제 학생들 지원 절차는 또 다릅니다. 자, 이건 싱가포르 A레벨 기준으로 보실 때 지원 마감을 한 이후에 그냥 중간 과정이 없는 학과들은 당락이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험이라든지 인터뷰가 있는 학과들은 진행이 되고 이후에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H2의 과목을 고르시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이 과목 중에 이제 그 반대되는 문과 학생은 이과 과목을, 이과 학생은 문과 과목을 하나씩 섞어야 되는 이 규정도 여러분들은 보셔야겠죠. 그 다음 그 G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PW와 그 MTL, 그 마더텅 랭귀지, 면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일단은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그 마더텅 면제되고요. PW는 스쿨 캔디데이트 아닌 프라이빗 캔디데이트의 경우에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IGP는 이제 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올해도 그냥 이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예측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원 후에 경쟁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랭크 포인트 70. 전년도 그 합격 성적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인터뷰, 그리고 ABA는 이제 적성 그 평가죠. 내가 1지망으로 넣은 학과가 이 학생이 그 2지망보다 성적이 좀 낮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입학 전형입니다.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A레벨은 영국의 A레벨에서 파생이 됐지만 독립적인 A레벨이죠. 똑같은 어드밴스 레벨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렇게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국의 A레벨처럼 그냥 수학이나 하나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드셔서 그 랭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7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그 대학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